이른 새벽 도시의 깊은 숨결이 거대한 빌딩 숲 사이로 아직은 희미하게 새어나왔습니다. 완벽한 침묵 속에 잠겨있는 웅장한 유리 빌딩의 로비. 그곳에서 71살의 김덕수 할아버지의 하루는 묵묵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낡고 해진 하늘색 작업복은 그의 깡마른 몸을 감쌌고요. 손에는 닳아버린 솔과 묵직한 쓰레기통이 들려 있었죠. 그는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투명 인간처럼 존재했습니다. 투명한 유리병 너머로 떠오르는 태양빛이 빌딩 로비에 대리석 바닥을 환하게 비추기 시작할 때쯤 덕수 할아버지는 그 빛을 따라 먼지 한 톨 없는 완벽한 청결함을 만들어갔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하는 그의 손길은 마치 오랜 시간을 품어온 장인의 그것과 같았죠. 모두가 잠든 시간에 시작되는 그의 일상은 언제나 고요했습니다. 그러나 곧 이곳은 수많은 이들의 발걸음으로 분주해질 준비를 마칠 것이었습니다. 정적을 깨고 엘리베이터가 삐걱이며 층마다 멈출 때마다 새벽 출근하는 젊은 직장인들이 분주하게 로비를 가로질렀죠. 대부분은 스마트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김덕수 할아버지를 본 채 만체했습니다. 아니, 그를 없는 존재처럼 투명하게 취급했습니다. 마치 그가 그곳에 없는 것처럼 완벽히 무시하는 듯 했습니다. 아, 냄새. 벌써부터 청소차 냄새인가요? 누군가 코를 막으며 불평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다른 직원은 그의 등 뒤에 대고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짓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가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습니다. 김덕수 할아버지는 그런 사소한 모욕에도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그저 고개를 숙여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오랜 세월을 버텨온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만큼이나 수많은 사연들이 새겨져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 사연을 궁금해하지 않았죠. 그것은 그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드러내지 않는 삶, 재력을 과시하지 않고 낮은 곳에서 세상을 바라보며 인간적인 교류와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으려 노력하는 삶이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마음의 평화를 추구했죠. 하지만 사람들은 언제나 그의 겉모습으로만 그를 판단했습니다. 그의 진정한 힘을 알아보는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낡은 작업복 아래, 그리고 무심한 듯 보이는 눈빛 아래, 이 거대한 빌딩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진정한 실세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요. 김덕수 할아버지는 이 빌딩의 등기부등본상 유일한 소유주였습니다. 어쩌면 서울의 주요 요지에 몇 개의 빌딩을 더 가진 숨겨진 거부였을지 모릅니다. 그는 자신의 엄청난 재력을 은밀하게 숨긴 채 조용히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가 원한다면 이 빌딩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졌지만 그는 그저 묵묵히 쓸고 닦을 뿐입니다. 문득 복도를 닦던 그의 손길이 멈칫했습니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에 희미하게 비친 자신의 늙은 얼굴. 그 위로 흐릿한 과거의 모습이 아련하게 겹쳐졌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가득했던 작고 아담한 카페 늘봄. 환하게 웃던 아내와 함께 갓 구운 빵 냄새, 그리고 향긋한 커피 향이 가득했던 그곳은 아내의 꿈이자 두 사람의 전부였습니다. 소박했지만 행복했던 시절은 너무나도 빨리 그리고 잔인하게 산산조각 났죠.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끔찍한 사기 사건으로 인해 카페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아내는 깊은 절망과 슬픔 속에 파묻혔고
결국 덕수 할아버지의 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기억은 김덕수 할아버지의 마음 한편에 깊고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그의 묵묵한 슬픔은 바로 그곳에서부터 시작되었고 그 아픔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그 상처는 아물지 않은 채 김덕수 할아버지의 삶 속에 깊숙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비록 고요했으나 그 속에 담긴 감정은 깊이를 알 수 없는 거대한 바다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의 가장 깊은 곳에는 오랜 시간 잠재되어 있던 차가운 분노의 불씨가 조용히 그러나 선명하게 타오르고 있었죠. 아직 누구도 그 불씨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그 불씨는 세상을 뒤흔들 경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시작될 준비를 마칩니다. 고요했던 빌딩의 일상은 어느 날 갑자기 요란한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건물의 가장 좋은 층에 에이스 컴퍼니라는 새로운 IT 기업이 대규모로 입주하게 된 것이었죠. 새로운 입주 소식은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 큰 화제였습니다. 엘리베이터마다 새로 설치된 회사 로고와 반짝이는 인테리어 자재들이 쉴 새 없이 오갔습니다. 이 회사의 대표는 박선우. 39살 깔끔한 정장 차림에 자신감 넘치는 표정을 가진 성공한 젊은 사업가처럼 보였습니다. 수려한 외모와 능숙한 말솜씨는 겉으로만 번지르르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 속에는 타인을 경멸하는 오만함이 숨겨져 있었고 특히 자신보다 약자에게는 노골적으로 무례하고 가차없는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그는 마치 이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양, 어깨를 펴고 거침없이 행동했습니다. 김덕수 할아버지는 언제나처럼 묵묵히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그는 박선우의 사무실 앞 복도를 닦고 있었죠. 입주 마무리로 분주한 직원들을 피해 구석에서 작업을 하던 중 박선우가 비서들과 함께 복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휴대전화를 귀에 대고 통화를 하면서도 덕수 할아버지를 향해 거침없이 발을 내디뎠습니다. 마치 그가 길가에 놓인 장애물이라도 되는 듯 아무런 거리낌 없이 지나치려 했죠. 바로 그 순간 덕수 할아버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걸레질을 하던 그의 시선이 박선우의 발을 따라 자연스럽게 위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얼굴을 마주한 순간 김덕수 할아버지의 온몸에 싸늘한 전율이 흘렀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박선우는 덕수 할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흔한 빌딩 청소부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김덕수 할아버지는 그를 단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는 바로 10여 년 전 김덕수 할아버지와 아내의 작은 카페 늘봄을 무참히 짓밟았던 장본인이었습니다. 교묘한 사기와 횡령으로 카페를 파산하게 만들고 아내의 꿈을 산산조각 내버린 악마 같은 존재. 그로 인해 아내는 깊은 절망 속에 빠져 결국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악몽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의 고통과 분노가 다시금 심장을 옥죄어 왔습니다. 낡은 작업복 속에 숨겨진 그의 주먹이 자신도 모르게 꽉 쥐어졌습니다.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로 강하게.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청소만 할 뿐이었습니다. 박선우는 통화를 마치고는 곁을 스쳐 지나가며 아저씨, 거기 좀 치워요. 걸리적거리네.
라며 마치 쓰레기를 치우듯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무심했습니다. 박선우는 할아버지의 반응을 살피기는커녕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라도 되는 양 어깨를 으쓱하며 사라졌습니다. 그 오만한 뒷모습을 바라보는 덕수 할아버지의 눈빛은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억울한 죽음, 짓밟힌 꿈과 희망,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되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러나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무심한 청소부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 속에는 오랜 시간 응어리진 복수심이 차가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박선우. 그 이름 석자가 그의 뇌리에 선명하게 박혔습니다. 그날 김덕수 할아버지는 겉으로는 평범한 청소부의 모습 그대로였지만 내면에서는 잔혹한 복수를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의 시간은 이제부터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박선우와의 우연찮은 재회 이후 김덕수 할아버지의 일상은 겉으로는 이전과 다름없이 흘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이른 새벽부터 빌딩을 쓸고 닦으며 누구의 시선도 받지 않는 투명인간으로 존재했죠. 하지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무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는 오랜 세월 억눌렸던 분노와 복수심이 차가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에는 이제 새로운 목적이 담겼습니다. 덕수 할아버지는 박선우의 에이스 컴퍼니를 남몰래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여 밤늦게까지 야근하는 그의 일과 자주 드나드는 사람들과의 관계, 심지어는 그가 즐겨 마시는 커피 종류까지 아무도 모르게 박선우의 모든 것을 파악해갔죠. 오랜 시간 빌딩의 주인으로 살아온 덕수 할아버지는 이 건물의 모든 구석과 모든 시스템을 손바닥처럼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박선우는 여전히 덕수 할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빌딩 복도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청소부 중 한 명, 어쩌면 눈에 거슬리는 존재 정도로만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오만하고 직원들에게는 불같이 화를 내며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기 바빴습니다. 가끔 덕수 할아버지가 그의 사무실 앞을 청소할 때 박선우는 신경질적으로 거기 좀 그만 왔다 갔다 해요라고 내뱉으며 눈살을 찌푸리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덕수 할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심장은 더욱 차갑게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덕수 할아버지는 조용히 첫 번째 움직임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사소하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박선우의 사무실 층에 있는 남자 화장실. 그는 그곳의 변기 수압을 아주 미세하게 낮춰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할 정도였죠.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물이 시원하게 내려가지 않는다는 불평이 박선우의 귀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짜증을 내며 건물 관리팀의 화장실 문제를 해결하라고 몇 번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관리팀은 즉시 달려와 수압을 확인했지만 겉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시설에는 이상이 없다고 보고했지만 박선우는 계속해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아니, 제대로 고쳤다는 거야 뭐야. 이따위로 일할 거면 다 잘라버릴 줄 알아. 그의 신경은 점점 날카로워졌고 사소한 일에도 격렬하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덕수 할아버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복수의 서막은 그렇게 조용히 열렸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박선우의 일상에 아주 작지만 지속적인 불편함을 안겨줄 계획을 세웠습니다. 매일 마시는 커피의 온도를 미묘하게 다르게 하거나 사무실 온도를 아주 조금씩 조정하는 식이었죠. 누구도 이것이 고의적인 방해라고 생각하지 못할 만큼 교묘하고 은밀한 방식이었습니다. 박선우는 알 수 없는 불편함에 계속해서 예민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완벽했던 일상이 어딘가 어긋나기 시작했음을 느끼기 시작했지만 그 원인을 전혀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김덕수 할아버지의 눈에는 차가운 지혜가 빛났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공들여 준비해 온 복수였으니까요. 섣부른 행동은 오히려 자신을 드러낼 뿐이었죠. 그의 복수는 천천히 그리고 치밀하게 진행될 것이었습니다. 마치 거미줄을 치듯 박선우의 주변을 조여갈 예정이었습니다. 아직 박선우는 자신의 눈앞에서 묵묵히 청소하는 낡은 작업복의 노인이 자신을 파멸로 이끌 검이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숨막히는 복수의 게임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합니다. 화장실 수압 문제로 시작된 박선우의 불운은 그저 사소한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김덕수 할아버지가 쳐놓은 보이지 않는 거미줄의 첫 실타래였죠. 매일 아침 박선우의 사무실 책상 위에는 정체불명의 먼지가 아주 미세하게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를 해도 다음 날이면 다시 나타나는 먼지. 박선우는 신경질적으로 비서를 불러 질책했습니다. 아니, 청소 똑바로 안 해. 이 먼지 뭐야? 비서는 매일 아침 청소를 했다고 억울해했지만 박선우의 분노는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 수 없는 짜증에 시달렸습니다. 사무실의 냉난방 시스템도 미묘하게 이상했습니다. 가끔 에어컨이 너무 강하게 작동해 한기가 돌거나 갑자기 난방이 과해져 땀이 흐르기도 했죠. 아무리 조절기를 만져도 원하는 온도가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불평했지만 관리팀은 시스템에 이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선우는 집중력을 잃고 중요한 회의 중에도 자꾸만 몸을 웅크리거나 겉옷을 벗기 바빴습니다. 그의 예민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엘리베이터가 이상하게 박선우의 층에서만 잦은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몇 번이고 엘리베이터에 갇히거나 기다림에 지쳐 비상계단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늦어진 점심 식사에 박선우는 배를 움켜쥐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도대체 이 빌딩 관리는 누가 하는 거야? 엘리베이터도 제대로 못 고쳐. 하지만 관리팀은 점검 결과 이상 없음이라는 답변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덕수 할아버지는 그런 박선우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덕수 할아버지가 설계한 교묘한 복수의 일부였으니까요. 가장 큰 문제는 중요한 계약건에서 발생했습니다. 박선우는 해외 바이어와의 화상 회의를 위해 최신 장비가 갖춰진 회의실을 예약했습니다. 하지만 회의 시작 직전 회의실의 인터넷 연결이 갑자기 불안정해졌습니다. 화면은 끊기고 음성은 지지직거렸습니다. 바이어들은 짜증을 내며 다음에 다시 연락하겠다며 일방적으로 회의를 종료했습니다. 박선우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온갖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수십억짜리 계약이 눈앞에서 날아가는 순간이었죠. 그는 IT팀을 닥달했지만 그들도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니, 분명 어제까지 잘 됐잖아. 박선우는 분통을 터뜨리며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그는 모든 문제가 이 빌딩으로 들어온 뒤부터 시작되었다고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없었죠. 그저 알 수 없는 불운의 연속이라고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덕수 할아버지는 밤늦게까지 홀로 남아 박선우의 사무실 주변을 청소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늘 그렇듯 낡은 솔과 쓰레기통이 들려 있었죠. 하지만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박선우의 모든 불안과 분노를 자신이 조종하고 있다는 사실에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박선우는 점점 더 신경질적이고 예민해졌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직원들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의 짜증은 직원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고 에이스 컴퍼니의 분위기는 점점 얼어붙었습니다. 직원들은 박선우를 피하기 바빴고 회사의 사기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덕수 할아버지는 조용히 건물 구석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를 감상하는 듯 했죠. 박선우는 자신이 겪는 모든 불행이 누군가의 의도적인 계략이라는 것을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운이 나쁘거나 빌딩 관리가 엉망이라고 생각할 뿐이었죠. 하지만 김덕수 할아버지의 거미줄은 점점 더 촘촘해지고 있었습니다. 박선우의 몰락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려 합니다. 박선우의 일상은 점차 악몽으로 변해갔습니다. 사소한 불편함들은 이제 그의 회사 에이스 컴퍼니를 뿌리째 흔드는 심각한 문제로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중요한 투자 유치 설명회에서 터졌습니다. 박선우가 야심차게 준비한 대규모 설명회 당일 프레젠테이션 시스템이 갑자기 먹통이 된 것이었습니다. 화면은 나오지 않고 음향은 지지직거리는 소리만 냈습니다. 투자자들의 얼굴에는 짜증이 역력했고 박선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당장 고쳐. 그는 기술팀을 닥달했지만 그들은 원인을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했습니다. 결국 설명회는 망쳤고 투자 유치는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수십억 원대의 계약이 허무하게 날아간 순간이었죠. 박선우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렸고 그의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그는 모든 직원에게 불같이 화를 내며 책임자를 찾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에이스 컴퍼니에는 불신과 공포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박선우는 이제 단순히 운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고의적으로 자신을 방해하고 있다고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 내부의 적이거나 경쟁사의 음모라고 생각했죠. 그는 비서실장과 IT 팀장 등을 불러 내부 감사와 보안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사내 분위기는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서로를 의심하고 불신하는 일이 일상이 되었고 직원들의 사기는 바닥을 쳤습니다. 이 모든 것을 빌딩 구석에서 묵묵히 지켜보는 김덕수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의 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덕수 할아버지는 자신의 행동이 가져온 파급력을 즐겼습니다. 그는 박선우의 사무실 주변을 청소하며 그의 불안과 초조함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박선우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원인을 찾으려 애썼지만 그의 노력은 번번이 허탕으로 끝났습니다. 덕수 할아버지는 때때로 박선우가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순간에
아주 미묘한 방식으로 그의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그가 중요한 서류를 찾을 때마다 서류함을 아주 조금씩 흐트러뜨려 놓거나 애써 정리한 책상을 다시 어지럽히는 식이었죠. 박선우는 미쳐버릴 지경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늦게 박선우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자신을 괴롭히는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는 CCTV 영상을 돌려보고 시스템 로그를 확인했습니다. 그때 복도를 청소하던 덕수 할아버지가 그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늘 그렇듯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는 노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선우는 문득 이상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저 늙은이가 이 시간에 왜 여기 있는 거지? 그는 할아버지를 유심히 바라보았지만 덕수 할아버지는 아무런 동요 없이 청소만 할 뿐이었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의심할 만한 단서도 없었습니다. 박선우는 고개를 저으며 다른 곳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박선우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작은 의심의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직 그 의심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는 존재가 바로 눈앞에서 묵묵히 청소하는 노인이라는 사실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죠. 에이스 컴퍼니의 몰락은 이제 눈앞으로 다가왔고 박선우는 이 모든 혼돈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김덕수 할아버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복수의 칼날은 이제 박선우의 심장을 향해 더욱 깊숙이 파고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의 잔혹한 복수는 이제 마지막 단계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에이스 컴퍼니는 이제 침몰하는 배와 다름없었습니다. 연이은 사업 실패와 알 수 없는 시스템 오류들로 인해 회사의 신뢰도는 바닥까지 떨어졌죠. 직원들은 박선우의 폭언과 짜증에 지쳐 하나둘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박선우는 미쳐버릴 지경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노력이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며 극심한 불안과 공포에 시달렸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파괴하고 있다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그는 범인을 잡기 위해 직접 나서기로 했습니다. 박선우는 사무실 곳곳에 소형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고 자신의 행동 반경 내의 모든 직원들을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청소부들의 동선까지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는 모든 불행의 시작이 이 빌딩에 입주한 이후였다는 점을 강하게 의심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덕수 할아버지는 그런 그의 감시망을 너무나도 쉽게 피해 다녔습니다. 그는 빌딩에 숨겨진 통로와 비상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고 CCTV의 사각지대까지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죠. 박선우의 감시는 번번이 허탕으로 끝났습니다. 도대체 누구야? 누가 나를 망치고 있는 거야? 박선우는 새벽까지 사무실에 남아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며칠 밤을 새운 듯 초췌했습니다. 그때 복도를 조용히 청소하던 덕수 할아버지가 박선우의 사무실 문을 아주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박선우는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고 덕수 할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청소 중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말하며 다시 걸레질을 시작했습니다. 박선우는 그 순간 묘한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아니, 설마 저 늙은이가... 박선우의 머릿속에 얼토당토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일개 청소부가 나를... 그는 자신을 괴롭히는 존재가 고작 낡은 작업복을 입은 노인일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박선우의 의심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그는 그날 이후 덕수 할아버지의 동선을 더욱 유심히 살폈습니다. 할아버지가 특정 공간에 머무는 시간이 길거나 이상한 행동을 할 때마다 그의 눈에는 의심의 빛이 서렸습니다. 덕수 할아버지는 박선우의 이런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그는 이제 박선우가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음을 알았죠.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즐기는 듯 했습니다. 복수의 게임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었으니까요. 그는 박선우의 마지막 희망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것은 박선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금줄을 끊는 것이었습니다. 덕수 할아버지는 은밀히 움직였습니다. 그는 빌딩의 지하 서버실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이 빌딩의 모든 통신과 전력, 보안을 제어하는 심장부였죠. 덕수 할아버지에게는 그곳이 놀이터나 다름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에이스 컴퍼니의 모든 전산망이 마비되었습니다. 인터넷은 물론 내부 통신망, 심지어는 전원까지 불안정했습니다. 회사는 완벽한 혼돈에 빠졌습니다. 직원들은 당황했고 중요한 금융 거래와 계약들이 중단되었습니다. 에이스 컴퍼니는 순식간에 파산 위기에 내몰렸습니다. 박선우는 절규했습니다. 말도 안 돼, 대체 무슨 일이야. 그는 발버둥 쳤지만 이미 그의 모든 것은 김덕수 할아버지의 소나기 안에 있었습니다. 박선우는 이 모든 사태의 배후에 누군가 있다는 것을 이제는 확신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다시 한번 덕수 할아버지에게 향했습니다. 복도를 조용히 청소하는 늙은 청소부. 그의 눈빛에서 박선우는 섬뜩한 광기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랜 시간 굶주린 맹수의 눈빛 같았습니다. 박선우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상대하는 것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 이제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에이스 컴퍼니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모든 시스템이 마비되고 금융 거래가 중단되면서 회사는 파산 직전에 내몰렸습니다. 박선우는 이 모든 사태의 배후에 묵묵히 청소하던 김덕수 할아버지가 있다는 섬뜩한 확신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빌딩 로비를 헤매다 쓰레기통을 비우고 있는 덕수 할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박선우의 눈은 광기로 번뜩였습니다. 당신이 내 회사를 망가뜨린 거지. 박선우는 덕수 할아버지의 멱살을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덕수 할아버지는 잡힌 멱살에도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오히려 박선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깊고 차가웠습니다. 박선우는 순간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청소부의 눈빛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군요. 덕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알 수 없는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빌딩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제 손바닥 아니죠. 그의 말에 박선우는 어이가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겨우 청소부가 뭘 안다고 짓거려. 당장 이 손 놔. 내가 누군지 알아. 박선우는 덕수 할아버지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할아버지의 손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선우를 더욱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덕수 할아버지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승자의 여유로운 미소였습니다. 박선우 씨, 정말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군요.
아니, 알아보려 하지 않았겠죠. 덕수 할아버지는 조용히 박선우의 멱살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낡은 작업복 주머니에서 오래된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명함에는 늘봄이라는 카페 이름과 함께 대표 김덕수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박선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그 명함을 본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10년 전 그가 자신의 손으로 짓밟았던 이름이었습니다. 설마 당신이 그 카페 사장이라는 거야?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박선우는 혼란과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덕수 할아버지는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회상하는 듯 아련한 눈빛으로 명함을 바라봤습니다. 기억나지 않습니까, 박선우 씨? 당신 때문에 한 가족의 꿈이 산산조각 났고 제 아내는 당신의 사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얼어붙을 것 같은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선우는 충격과 공포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는 그제야 낡은 작업복 속에 숨겨진 노인의 진짜 정체를 어렴풋이 짐작했습니다. 당신이 이 빌딩 주인이었어.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어. 박선우의 말은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포에 질린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덕수 할아버지는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빌딩의 모든 것을 통제하는 절대적인 실세였고 박선우의 모든 불행을 설계한 복수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박선우에게 보여줄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야 알아보는군요. 참 오래도 걸렸습니다. 덕수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차가운 승자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당신은 나의 소중한 모든 것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당신의 모든 것을 되갚아줄 차례입니다. 박선우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벌벌 떨었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덕수 할아버지는 더 이상 초라한 노인이 아닌 자신을 파멸로 이끌 거대한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난 순간 박선우의 세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잔혹하고도 치밀한 복수가 이제 마침표를 찍으려 합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박선우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낡은 작업복의 노인이 바로 자신을 파멸로 이끈 빌딩의 진짜 주인이자 10년 전 자신이 짓밟았던 피해자라는 사실에 그는 극심한 충격과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에이스 컴퍼니는 전산망 마비와 금융거래 중단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었고 결국 파산했습니다. 수많은 직원이 일자리를 잃었고 박선우는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습니다. 김덕수 할아버지는 박선우가 몰락하는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제 복수의 쾌감보다는 오랜 회한과 씁쓸함이 드리워졌습니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그것이 아내를 돌아오게 하거나 과거의 아픔을 완전히 지워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저 텅 빈 허무함만이 그의 마음을 채웠죠. 그러나 박선우가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을 보며 덕수 할아버지는 비로소 오랜 시간 짓눌렸던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박선우는 결국 횡령과 사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법의 심판대 앞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만 했습니다. 법정에서 박선우는 자신을 파멸시킨 청소부 노인을 증오심 가득한 눈으로 노려봤지만 덕수 할아버지는 아무런 표정 없이 그를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세상의 이목이 집중되었고 박선우의 오만하고 무례했던 과거 행적들까지 모두 드러나며 그는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매장되었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젊은 사업가였던 박선우는 모든 것을 잃고 차가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김덕수 할아버지는 모든 것이 마무리된 후 조용히 자신의 빌딩 로비를 걸었습니다. 더 이상 낡은 작업복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정하고 편안한 옷차림으로 빌딩 곳곳을 둘러봤습니다.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하게 관리된 대리석 바닥, 환하게 빛나는 유리벽, 그리고 활기 넘치는 직원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손으로 일궈낸 결실이었죠. 그는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늘봄이라는 카페를 빌딩 1층에 다시 열었습니다. 이제 그곳은 아내의 꿈을 이룬 공간이자 새로운 희망을 피워내는 곳이 되었습니다. 카페 늘봄은 따뜻한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고소한 빵 냄새와 향긋한 커피 향이 어우러져 사람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덕수 할아버지는 카페 한 구석에 앉아 따뜻한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만큼이나 많은 사연이 담겨 있었지만 이제는 평온한 미소가 자리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복수의 칼날을 품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랜 싸움이 끝난 후 찾아온 진정한 평화였습니다. 이따금 빌딩 로비를 청소하는 새로운 청소부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 중 누구도 김덕수 할아버지가 이 빌딩의 진정한 실세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그 사실을 굳이 드러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조용히 자신의 자리에서 세상을 지켜보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의 삶은 계속될 것입니다. 아내를 가슴에 품고 새로운 늘봄에서 평화로운 일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정의로운 복수극이었습니다.